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이 알고 보니 사기꾼들의 놀이터였다면 여러분은 제정신으로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숫자는 단순히 640명 구속이라는 뉴스 타이틀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30년 직장 생활이 담긴 퇴직금,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은 마지막 보루인 노후자금 5억 원이 단 며칠 만에 공중분해된 잔혹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부동산 앱의 실거래가, 그 빨간색 신고가 표시가 사실은 여러분의 지갑을 털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독이 든 사과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은퇴를 60대 김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그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점 찍어둔 아파트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죠.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 모은 돈에 무리한 대출까지 얹어 신고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황금성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었던 그 황금성은 사실 햇빛이 비치며 녹아내리는 얼음성이었습니다. 그가 본 신고가는 실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이 땅이 서로 짜고 치며 올린 유령의 숫자였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높은 가격의 계약서를 쓰고 시스템에 등록한 뒤 김씨 같은 진짜 매수자가 나타나면 슬그머니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김씨가 지불한 수억 원의 웃돈은 그 유령들이 파놓은 구멍 속으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당한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심장부인 실거래가 통계를 해킹한 국가적 범죄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단지에도 이런 유령들이 다녀갔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우리 집값이 사실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부풀려 놓은 풍선이라면 그 풍선이 터지는 순간 가장 먼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건 바로 우리 같은 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눈을 속였을까요?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을 텐데 말이죠. 그들이 사용한 수법은 놀랍게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심리전술은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치밀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10억짜리 미끼를 던지고 여러분의 노후를 낚아챈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법을 모르면 여러분도 다음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소름 끼치는 찍고 빼기의 실체를 바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의 대본을 쓴 작가가 희대의 사기꾼들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이 관객인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기술은 찍고 빼기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치명적인 마술이었습니다. 이 마술의 핵심은 여러분의 눈앞에 10억이라는 허상을 보여주고 정작 본인들은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10억이라는 숫자를 진짜라고 믿고 전 재산을 베팅하는 순간 그들의 공연은 완성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사기꾼 일당은 우선 타깃 단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일당 중 A가 B에게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 예를 들어 10억 원의 집을 팔았다고 정부 시스템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의 부동산 앱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릅니다. 신고가 경신! 알람이 울려 퍼지죠. 동네 주민들은 우리 집값이 올랐다며 축제를 벌이고 조급해진 실수요자들은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자, 여기서 마술이 시작됩니다. 공포에 질린 진짜 매수자가 나타나 10억 원의 계약서를 쓰는 순간 바람잡이였던 A와 B는 조용히 자신들의 계약을 취소합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요. 혹은 단순 변심입니다. 라는 핑계면 충분하죠.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10억이라는 기록이 남지만 실제로 돈은 단 한 푼도 오가지 않은 유령 거래입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그 10억이라는 잔상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실체도 없는 유령이 만든 가짜 기준점에 맞춰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타인의 삶을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신의 계시처럼 믿는다는 사실을요. 그 신뢰를 해킹해서 독을 주입한 겁니다. 서섭 40명이 구속된 이번 사태는 바로 이 시스템의 구멍을 파고든 기생충들을 소탕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가짜 가격은 독감처럼 옆 단지로, 옆 동네로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내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했던 그 기쁨이 사실은 사기꾼이 설계한 거대한 거품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이 거품이 터질 때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건 누구일까요? 단순히 한 단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유령들이 만든 허상 위에 올라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들이 노린 것이 단순히 아파트 가격뿐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심리적 결핍과 노후 불안이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연쇄 반응은 우리 경제에 어떤 치명적인 상흔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전쟁을 선포한 걸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거대하고 서늘한 경제적 파열음을 다음 장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파열음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 그 경제적 파탄의 실체를 확인하시죠.
사기꾼들이 쏘아 올린 가짜 신호탄은 단순히 한 아파트 단지의 축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에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무서운 용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패를 다 보고 있고 누군가는 눈을 가린 채 게임에 참여하는 불공정한 도박판을 말하죠.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이 비대칭의 칼날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노후 준비생들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은퇴를 앞두고 불안함에 떠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심리였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를 안 사면 평생 거지가 될 것 같다는 공포, 그리고 이것만 사두면 내 노후는 안전하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이용한 겁니다. 사기꾼들이 조작한 10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바쳐온 퇴직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자식 결혼 자금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남은 생존의 보루였습니다. 경제분석가로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신뢰자본의 붕괴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투명한 정보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공인한 실거래가 시스템이 오염되면서 시장 전체가 독이 든 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산 가격이 진짜인지 내 옆집이 거래된 가격이 실체인지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 거죠. 신뢰가 사라진 시장은 결국 마비됩니다. 그리고 그 마비의 고통은 고스란히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이 사기극은 한 개인의 파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가짜 가격에 속아 고점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제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이자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노후 빈곤은 가속화되며 국가 전체의 활력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640명 구속이라는 강수를 두며 분노한 진짜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국가경제 시스템에 대한 테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무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번에 잡힌 640명이 전부일까요? 이들이 파놓은 함정은 이미 우리 집 안방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정부는 이 거대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어떤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분노를 넘어 생존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가도 법도 지켜주지 못한 내 소중한 자산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장판이 된 시장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통줄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응징, 그 이후의 시나리오와 우리가 이 거품의 잔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생존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4장에서 뵙겠습니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경로와 640명 전격 구속. 이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대단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하자면 이건 치료가 아니라 응급처치에 불과합니다. 이미 시장이라는 혈관에는 가짜 가격이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퍼질 대로 퍼졌기 때문이죠. 정부가 칼을 빼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방치했다간 국가 통계 자체를 국민이 믿지 않는 신뢰 부도 상태가 올 것에 직감한 겁니다. 하지만 구속된 이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아파트 값이 내일부터 당장 투명해질까요? 유감스럽게도 시장의 잔상은 생각보다 깁니다. 사기꾼들이 찍어놓은 10억이라는 숫자는 시스템에서 삭제될지 몰라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우리 집은 원래 10억이었어 라는 고정관념을 남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악용한 고도화된 심리전입니다. 정부는 이제 거래 취소 시 사유를 강제로 공개하고 등기 완료 여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초강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놈은 끝까지 쫓아가서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하지만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의 지갑을 24시간 감시하며 지켜줄 거라는 환상은 버리셔야 합니다. 시스템은 사후 약방문일 뿐 이미 고점에서 집을 사버린 은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예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이 난장판이 된 숫자 전쟁에서 살아남을 방패는 오직 여러분의 냉철한 선별 능력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가격이 진짜인지 아니면 누군가 등기부 뒤에 숨겨놓은 함정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눈말입니다. 15년, 경제분석가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폭풍우가 치기 직전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가짜의 시대가 가고 진짜의 시대가 올 때 거품이 빠진 자리에는 처참한 노후, 파산의 잔해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기꾼들의 미끼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내 소중한 퇴직금을 지켜내 생존 3계명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다음번 육사 사집을 번째 타깃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어떤 데이터가 진짜이고 어떤 신호가 가짜일까요? 전문가들만 몰래 본다는 진짜 시세의 판별법의 모든 것을 다음 장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5장에서 확인하시죠. 전문가들이 보는 차트는 화려한 수식으로 가득할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잔인하고 명확한 진실은 등기부 등본이라는 낡은 종이 위에 적혀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실거래가 시스템을 해킹해 10억이라는 숫자를 새겨넣을 때 그들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 단 하나의 성역이 바로 등기입니다. 계약은 말 한마디로 취소할 수 있지만 등기는 실제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야만 완성되는 법적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그 신고가가 6개월이 지나도록 등기부 등본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100%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노린 가짜 미끼였다는 뜻입니다. 15년 경제분석가로서 단언하건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진짜 가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꾼들은 정보가 부족한 고령층이 실거래가 앱의 빨간 막대기 그래프는 신봉하면서도 정작 대법원 등기소의 기록을 대조해보는 수고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귀에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는 없다는 공포를 불어넣고 눈앞에는 가짜 1위 기록을 보여주며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이 정보의 비대칭이 낳은 결과는 참혹합니다. 가짜 가격에 속아 인생의 마지막 자산을 쏟아부은 은퇴자들은 이제 하우스 푸어를 넘어 노후 파산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집값은 거품이 빠지며 내려가는데 내가 짊어진 대출 원금과 이자는 유령처럼 사라지지 않고 매달 여러분의 목을 죄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시스템을 믿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마주한 배신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의 잔해 속에서 정부는 이제서야 징벌적 손해배상과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미 텅 빈 지갑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이 대책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무너진 신뢰의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될 부동산 시장의 진짜 게임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사기꾼을 잡는 것보다 더 무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짜가 사라진 자리에 드러날 진짜 민낯의 가격.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민낯이 공개될 그 서늘한 미래 6장에서 이어집니다. 640명의 구속, 그리고 대통령의 서슬퍼런 경고. 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정화된 시장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진짜 민낯의 가격표입니다. 15년 경제분석가로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짜라는 마약으로 버티던 집값이 금단 현상을 일으키며 폭락하는 순간 그 충격은 고스란히 정직하게 집을 산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이 파티를 벌이고 떠난 잔치상 뒤처리만 우리가 하고 있는 셈이죠. 정부가 이번에 빼든 칼은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장의 거품 제조기를 통째로 압수수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제 계약만 하고 등기를 미루며 가격을 조작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실거래가 시스템과 대법원 등기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 수상한 거래는 인공지능이 즉각 잡아내는 감시망이 촘촘하게 깔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스템이 투명해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가짜에 가려졌던 처참한 하락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자산 쇼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 집이 10억인 줄 알고 노후 계획을 세웠는데 유령 거래를 걷어내니 실제 가치는 7억뿐이라면 그 3억 원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10년치 생활비이자 마지막 남은 의료비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시장을 깨끗하게 만들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짜 가격이라는 진통제가 사라진 시장의 통증. 여러분은 견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기꾼들은 감옥으로 가겠지만 그들이 남긴 상흔은 우리 이웃들의 통장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이제 시장은 옥석 가리기를 넘어 생존 게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속은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은 끝나야 하지만 속지 않은 사람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현실은 더욱 뚜렷해질 겁니다. 국가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이 시작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노를 넘어선 냉철한 출구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장 정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표로 삼아 움직여야 할까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실제로 내 집값을 지켜줄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한 구속 뉴스를 넘어 우리 실생활을 송두리째 바꿀 포스트 640 사태의 대응 전략을 7장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정부의 전격적인 구속수사와 시스템 개편은 분명 시장의 독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분석가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독을 제거한다고 해서 이미 상해버린 우리네 지갑이 저절로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장은 누가 더 비싸게 팔았나를 겨루는 투기장이 아니라 누가 더 가짜를 잘 걸러내나를 시험하는 생존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여러분의 모든 거래를 24시간 감시해주길 바라는 건 지나친 낙관입니다. 결국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여러분 자신의 비판적 안목뿐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생존 3계명, 그 첫 번째는 거래량 없는 신고가를 철저히 무시하는 법입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바로 거래는 단 한 건인데 가격만 훌쩍 뛴 외톨이 신고가입니다. 두 번째는 등기 완료 여부를 실거래가 확인만큼이나 생활화하는 습관입니다. 계약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 등기가 나오지 않는 매물은 여러분의 퇴직금을 노리는 낚싯바늘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변 단지와의 괴리율을 분석하는 안목입니다. 내 아파트만 유독 독야청청 오르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품의 서막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640명 사기꾼들이 파놓은 함정의 90% 이상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눈, 그것이 10억짜리 아파트보다 더 값진 자산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기꾼들이 감옥에서 형량을 채우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노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국가 시스템의 대수술이 시작된 지금 우리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내 자산에 민낯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의 비극이 완전히 끝날까요? 가짜 가격 뒤에 숨어 우리를 비웃던 그 검은 손들은 과연 이번 구속으로 모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종수법으로 우리 안방을 노리고 있을까요? 이제 이 긴 사기극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숫자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집을 되찾기 위해 가져야 할 마지막 마음가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소중한 노후가 숫자에 휘둘리지 않는 법, 그 대단원의 막을 8장에서 내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결국 집은 우리가 잠을 자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삶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에게 집은 그저 탐욕스러운 숫자를 그려넣는 도화지였을 뿐입니다. 10억 40명이 구속되고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는 이 소란스러운 광경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은 하나입니다. 숫자는 언제든 조작될 수 있고 그래프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방울의 가치는 결코 가짜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5년 동안 시장의 거품과 폭락을 지켜본 분석가로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얼마 올랐나? 라는 질문 대신 내 자산이 진짜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가짜 신고가의 소가 잠 못 이루던 밤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만든 유령의 축제는 끝났고 이제 차갑지만 정직한 진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품이 빠진 자리에 드러날 진짜 가격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군가의 장난질에 휘둘릴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퇴직금 5억 원, 아파트 한 채에 담긴 그 무거운 세월을 사기꾼들이 비웃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등기 확인과 거래량 분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정비되고 범죄자들이 죗값을 치르는 동안 여러분은 더 냉철하고 지혜로운 눈으로 시장을 감시하는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긴 사기극에 막을 내립니다. 화려한 숫자의 유혹 뒤에 숨은 검은 의도를 읽어내는 힘, 그것이 10억짜리 아파트보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믿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릴 때마다 가장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위험한 진실을 아직 모르는 소중한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평생 노후를 구하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